오라버니들 예쁜 여자 홍콩 보내고 싶으시죠? 그 방법 이번 영상에서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겨운 마누라 말고 옆집 사는 아줌마의 엉덩이가 자꾸 눈에 들어오고 마누라 말고 다른 새로운 여자와 홍콩 여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진 않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아무 여자면 되니까. 여자가 있기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나요? 사실 남자는 익숙한 것보다는 새로운 걸 늘 추구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미스 코리아 내 마누라보다 통통한 옆집 여자가 더 끌리는 법이죠. 그런데 새로운 여자와 우연한 기회가 왔을 때 그 여자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 남자 별로네 하면서 바로 오라버니를 떠나버리면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라버니들은 언제 올지 모를 그 순간을 위해서라도 홍콩 보내는 방법에 대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바쁘신 오라버니들을 위해 핵심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첫 번째 분위기 여자와 본격적인 게임에 들어가기 전 무조건 분위기를 잡아야 합니다. 본 게임을 시작하기 전 무드를 제대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냅다 들이대는 남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여자라는 동물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는 육체적인 자극보다 정신적인 자극에 더 큰 흥분을 느끼는 동물입니다. 어떤 분위기도 잡지 않은 채 바로 진행하는 걸 좋아하는 여자는 아무도 분위기를 잡지 않은 채 본 게임을 진행하는 것과 분위기로 여자를 충분히 녹인 다음 본 게임을 진행하는 것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로 인해 홍콩에 가냐 마냐가 결정되는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추후에 따뜻한 물을 받아놓은 다음 예쁜 장미꽃을 뿌려놔야 하는 걸까요? 적당한 무드 등과 무드 있는 음악을 틀어놔야 하는 걸까요? 혹시라도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계셨던 오라버니들이 계시다면 절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상상시키기 전략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본 게임을 시작하기 전 우선 영화나 TV를 보시는 겁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 입질이 올 만한 그런 영화를 보셔야 합니다. 영화를 볼 때는 손을 꼭 잡은 채 몸을 밀착시켜 주세요. 그러다 영화 중간중간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나는 저렇게 막 대사탕 빨듯이 키스하는 게 좋더라. 혜주야, 너는 어떤 식으로 키스하는 게 좋아? 이런 말을 들은 여자는 자연스레 남자와의 키스를 상상하게 됩니다. 심지어 단둘이 그런 영화를 보는 상황에서 키스까지 상상하게 되니 그 효과는 배가 되는 것이죠. 단 아직 본 게임이 시작되기 보기 전이니 너무 수위가 센 말보다는 키스 정도의 약한 주제로 여자를 상상시키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자를 상상시켜주며 분위기를 잡았다면 꼭 영화를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본 게임에 들어가도 되는 것이죠. 하지만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 한 가지 거쳐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애태우기. 진짜 고수들은 애태우기를 잘할 줄 압니다. 들이미는 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죠. 고수들은 본 게임 시작 전 애태우기를 반드시 해주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애태우기를 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신체의 말단부부터 애태우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대뇌의 작용에 의해 중추신경계가 잡때문이죠. 그러니 우선 손가락부터 시작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팔뚝, 그 다음 어깨, 그 다음 가슴, 그 다음 허리로 가는 것이죠. 허리가 끝나면 다시 신체의 말단부인 발가락으로 가야 합니다. 그 다음 종아리, 그 다음 허벅지로 가주는 거죠. 그 다음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자의 동굴 아닙니다. 거기는 마지막까지 아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야 하는 곳은 여자의 귀입니다. 귀를 어느 정도 괴롭혔다면 그 다음으로 가야 할 곳은 목입니다. 목의 옆과 앞부분을 공략해주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 완료한 다음 마지막으로 여자의 눈을 바라보며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세요. 이제 진짜 본 게임을 시작하기 전 준비가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세 번째 사랑하기 여기서부턴 이제 오라버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됩니다. 가끔 가다 본 게임만 잘하면 되지 애태우기가 뭐가 중요하냐? 말하는 오라버니들이 있는데요.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애태우기를 잘하고 나서 본 게임을 시작할 때 10의 느낌을 여자가 받는다고 하면 애태우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본 게임을 시작하면 고작 2의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무려 5배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 본 게임에서 승부를 보려 하지 마시고 애태우기 단계에서 승부를 본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애태우기를 제대로만 했다면 본 게임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도 됩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래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50명의 전문가들의 연구를 종합한 결과 본 게임이 30분 넘게 이어지면 오히려 실망과 불만의 감정이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30분 넘게 지속되면 일부 여자들은 합을 맞추는 남자가 꼴도 보기 싫어진다고도 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자의 몸 상태와 컨디션을 살피지 않고 오래 하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만족도를 떨어뜨립니다. 사실 저도 그냥 무작정 오래 하기만 하는 건 지루하고 싫더라고요. 그러니 오래 하는 것보다 사랑한다는 애정 표현과 눈빛을 많이 주고받아 주세요. 그런 정신적에서 오는 사랑에 더욱더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참고로 저도 단순히 열심히 움직이는 남자보다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내며 사랑의 말을 속삭여주는 게 더 좋답니다. 다른 여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테니 우리 오라버니들은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에선 최고의 홍콩 여행을 선사해주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분위기, 두 번째 애태우기, 세 번째 사랑하기. 대한민국의 많은 남자들은 자신이 여자를 꼭 만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리곤 합니다. 실제로 성인 남성 8,7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3%가 사랑을 할 때 부담감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남자들이 본 게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이죠. 제가 남자가 아니라 그 부담감을 온전히 100%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부담감을 가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자는 잘하는 것보다 자신을 배려해주는 남자의 행동에 더 감동하고 만족하기 때문이죠. 그냥 오라버니가 진심을 다해 여자를 대한다면 만족감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 진짜 이 여자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대해주세요. 분명 상대방도 오라버니의 그런 마음이 전해져서 만족하게 될 거니까요. 이제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제 주변엔 목이 아파서 감기에 걸린 사람들이 많은데요. 우리 오라버니들은 추워지는 겨울 잘 대비하셔서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 여자를 만나는 것도 좋지만 건강이 언제나 1순위니까요. 지금까지 항상 오라버니들을 생각하는 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나이 든 여자에게 반했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켰다. 11월 말 기분 좋고 화창한 날이었고 우리는 고객 미팅을 위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구루그람에 있는 통합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보다 나이가 많았고 내 마음속에는 나이 많은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나는 나이 많은 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나이 많은 여자에게 반하는 게 정상인가요? 과거의 여성과의 만남은 꽤 비참했습니다. 내가 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대화의 기술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소유하고 나머지 우리는 그것을 갈망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고객을 방문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내가 고개를 끄덕이고 으음하고 말을 잇는 동안 대부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그녀에게로 끌어들이는 어떤 종류의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대화하는 것은 마치 빛이 없는 방에서 나와
햇빛이 비치는 무성한 녹색 과수원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20대 후반이었고 나는 23세쯤이었다. 6살의 나이 차이로 인해 연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계속 생각났어. 직장에서 여자랑 데이트하는 법. 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녀를 최대한 많이 보고 싶었고 그녀가 식사하는 동안 정오에 사무실 구내식당에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1시간 이상 뒤에 점심을 먹게 되더라도 말입니다. 내가 그 나이 많은 여자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나이가 많았지만 항상 그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내성적인 나에게 그녀의 우정은 신선한 변화였다. 그녀는 나를 꼬마라고 불렀고 나는 그녀를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나에게 낙천주의와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얽매고 있던 침묵과 망설임의 족쇄를 깨트리게 해주었습니다. 나를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간 것은 그녀의 아우라였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으로서 나는 사람들이 순전히 대답하기 위해 내 말을 듣는 것을 보았지만 그녀는 듣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찾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우리는 하늘 아래 무엇이든 이야기했고 대화할 때마다 솔직하고 깊었다. 나는 종종 그녀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저지른 사소하지만 짜증나는 실수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았고 그녀의 이런 여유로운 성격이 나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내성적인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는 나이든 여자에 대한 짝사랑이었다. 그에게 나는 그저 친구이자 동료이자 절친한 친구일 뿐이었다. 나를 그녀 쪽으로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힘을 느낀 것은 바로 나였다고 고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임하자 그녀는 깜짝 놀랐다. 결국 우리는 이야기할 기회가 너무 많았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출국 절차를 마치기 위해 사무실에 갔을 때 우리는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내 인생에서 그녀의 부재가 공허함, 내가 견딜 수 없는 공허함, 나를 산산조각 낼 공허함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우리 둘 다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은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나이 차이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중립적입니다. 그것은 관련된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회의적이다. 나이 차이가 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반대합니다. 나이 차이는 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사랑인지 아닌지는 잘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녀의 우정은 내가 다시는 손에 넣을 수 없는 귀중한 보석 중 하나였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관점으로 이것을 보지 않는다. 나에게는 그것이 존경심과 함께 찾아오는 매력이었다. 그녀는 내 기억 속에 항상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